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 투자하는 아재는 어떤 투자자인가 라는 조금은 민망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손해보는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전투마다 승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스스로 저한테 너는 어떤 투자자야? 네가 원하는 투자는 뭐야? 이런 물음을 계속 수시로 저한테 되물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에 휩싸이고 그리고 막 흐름에 휩싸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한테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굉장히 부단히 발버둥 칩니다. 흑수저였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돈도 아끼고 소중히 다뤘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격도 있었을 거고 확신이 들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에 집중을 했고 확률 높은 수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이제 전쟁에선 결코 지지 않겠다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투자에 대해서는 소심하게 했습니다. 소심하다는 건 뭐죠? 이제 좀 과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그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 수익에 만족했습니다. 소심한 투자자였죠. 그렇게 소심한 투자자였던 저는 한 사이클이 끝나면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기회가 오면 들어오는 그런 뭐 철새 같은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득은 봤는데 큰 돈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사이클이 끝나면 주식시장을 떠나 있을 때 얼마 안 되는 수익금이 소비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한 수익의 행복, 소수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심한 수익의 행복, 예, 그거를 그냥 즐기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제가 스스로 복리의 마법을 깨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한 2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어요. 한 25% 정도 수익이 돼서 2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저 스스로에게 그래 너 50만 원이나 벌었어. 막 꽁돈 번 거 마냥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포상을 내려주죠. 맛있는 거 한번 먹어. 그리고 뭐 한번 해.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다시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은 뭐예요? 돈이 계속 스노우볼 효과로 불려가야 되는데 불을 한번 잘 굴렸는데 그거를 다시 녹을 때까지 놔두고 다시 또 굴리고 녹을 때까지 놔둬서 흘러내리면 다시 또 굴리고 뭐 이런 게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덩이가 커지지가 못했던 거죠.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투자자인데 사실은 그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지 못한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항상 머무는 투자자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락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될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안전자산, 달러 채권 같은 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뭐 부동산, 외환 채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요. 저의 첫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직업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과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주식에 진심인 친구가 있었어요. 나보다 어렸죠. 어린 친구지만 그때 당시 주식에 대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와 면담을 통해서 제가 바뀝니다. 주식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 친구에게 매료가 돼서 곧바로 이제 서점에 가서 책 두 권을 삽니다. 차트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 두 권을 읽고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사면철강이고 2006년에
예, 2006년에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한 게 LG전자였어요. 근데 두 개가 다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게 됐죠. 사실 투자를 실패했다 그러면 아마 주식을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주식이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양철강을 어떻게 했냐면 책에 대한 내용을 답습하는 느낌으로 이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차트죠. 차트를 보고 종목 이름서부터 철강이죠. 철강주예요. 근데 그때 당시 철강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 이 언론에서 굉장히 철강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과 안 좋은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쌌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당시에 받았던 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는데 몇 개월 만에 한 두 배 반이 돼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첫 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쫄립니다. 쫄려서 결국엔 팔게 되는데 샀을 때가 2006년 한 11월 정도? 진짜 장고 끝에 샀거든요. 고민해서 한 1300대에 매수를 했고 2007년 3월 봄에 3,400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배 반, 25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거뒀는데 어차피 푼돈이었잖아요. 큰 돈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만족이죠. 아, 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투자를 이어갔던 게 LG전자예요. LG전자. LG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차트를 이렇게 보고 사이클상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 하는 그 가격이 들어갔어요. 그 가격이 아마 6만 1천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2007년 3월 말인가 4월 초였는데 그래서 바로 1년 조금 안 되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12만 원대에 팝니다. 사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삼연철강도 최고점이 제가 산 거에 두 배가 넘었고 3, 40% 정도는 더 오른 상황이 이제 고점이거든요. 그때는 뭐 가치 평가할 줄도 모르고 그냥 차트상으로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예,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던 거죠. 기업 분석이 덜 되다 보니까. 계속 MTS를 보게 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결국엔 그걸 못 이기고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두 개를 느꼈는데 뭐를 느꼈냐면 이제 주식은 가격이 쌀 때 사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단이 닫혀 있다고 하죠. 떨어질 것이 이제 적어 보이는 그때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확신이 들면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결혼을 하게 되고 모았던 돈들을 이제 결혼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이제 소액으로 그냥 처음 했던 대로 보너스 받으면 몇십만 원. 그리고 아니면은 뭐 100, 200.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갑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큰 돈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포상금을 너무 많이 줬어요. 100만 원 갖고 한 150만 원을 만들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50만 원 가지고 야, 네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뭐 하고 그리고 신발도 하나 사 신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이게 돈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복리의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참으로 좀 우둔한 투자를 했습니다. 진짜 멍청한 투자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저 나름의 제가 이제 연구해서 했던 투자 방법이 LG전자하고 이제 롯데상강이었어요. 지금은 롯데상강은 없어요. 롯데 제과로 바뀌었는데 그때 롯데상강은 아이스크림 회사였고 겨울철에는 비수기였고
여름에는 성수기였습니다. 그래서 봄쯤에 되면 주가가 쫙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전쯤 되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어요. 예,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래 겨울철에 제일 안 좋았고 이제 늦겨울 그리고 초봄 되면 슬슬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주식이었거든요. 반면에 LG전자는 여러분 그 이사하고 결혼을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봄이죠, 봄. 신학기가 들어가는 봄. 그러니까 가전제품들이 봄에 많이 팔렸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봄이 성수기였습니다. 이사하면서 에어컨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결혼하면서 이제 혼수품 이런 걸 사니까 봄이 이제 성수기였고, 이제 롯데상강은 여름이 성수기였고, 이거를 스위칭 합니다. 100% 이렇게 스위칭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를 나름은 전략을 세워서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솔솔하게 재미를 봤죠. 제가 그때 당시 애가 저는 이제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아이가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제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고 제 상황상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할 상황도 되고 이래서 군대를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앞두고 나니까 돈을 빨리 불려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사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근 10년 정도 이제 군 생활을 하긴 했는데 퇴직금 몇 천만 원은 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불리려고 해서 좀 무리했죠. 기존에 했던 투자 스타일이랑 이제 단타, 모멘텀 투자를 병행하게 됩니다. 다행인 게 단타나 모멘텀 투자에 테마주 투자 같은 거에 이제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 수익을 봤던 거를 단타하고 테마 투자로 깎아 먹었죠. 제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거둔 게 수익률 0%였던 게 이때의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전역을 하고 부대가 있던 경북 영천에 자리를 잡고 작은 족발집을 인수했습니다. 애들 둘 데리고 이제 족발집을 인수해서 이제 운영하면서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사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 진짜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신용불량자까지 됩니다. 신용불량자까지 돼갖고 아 이걸 포기해야 되나 싶은데 아 애들을 봐서 못 포기하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무너지면 애들도 무너지는 거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거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자. 그리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새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해서 나만의 이제 온족발이라고 그거를 영천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저는 당일 삶아서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족발집이었어요. 서서히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왔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오면서 3년 만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은행에 적금도 들고 그리고 남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투자를 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틈틈이 그러다가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2019년. 아, 기회다 싶더라고요. 예전부터 계속 쌀 때 사는 그런 투자자였기 때문에 아, 이게 기회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적금으로 들고 있던 걸 중간에 해약을 하고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운 좋게도 레버리지 없이 2억 이상을 운영하는 투자자가 됐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때 이제 장사가 안 되고 빚을 지고 일을 쓸 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장사가 된다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냈다면 또 지금의 모습도 없을 것 같아요.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사 그게 쉽지가 않아요. 큰 돈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노동의 대가.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은 브런치에 글도 쓰고 유튜버의 채널도 두 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족발 써는 아재랑 투자하는 아재 이렇게 두 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딴 것도 이제 하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옆에서 한결같이 저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저를 깊이 이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저의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 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완성형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극복하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얻은 투자에 대한 원칙, 스타일을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투자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자. 첫째는 그거고요. 둘째는 가치 대비 싼 자산을 줍자. 안전마진 배당금을 생각하자. 셋째로는 뉴스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조금 돼야 됩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상승장에서 환희에 빠지기보다는 하락장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자.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사이클이 심하거든요. 제가 제 이전의 글과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시장의 특징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57% 정도는 상승을 한 상승장이었고 42%, 2.5%가 하락장이었어요. 그러면 상승장과 하락장이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장은 80%가 넘는 게 상승장이고 10 몇 프로 정도가 하락장이었어요. 미국은 그렇다고 상승이 폭이 큰 그런 시기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 상승할 때는 막 90% 상승할 때도 있어요. 지수가. 근데 하락할 때도 또 그만큼 폭이 큽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고 수출 중심의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장기 투자해라 뭐 길게 가져가라 참 그러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멘탈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에 올라가지만 총 상승률로 따지면 이제 미국 시장과 코스피 기준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단타가 판을 치고 공매도와 인버스가 판을 치는 그런 주식 시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내 증시는 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지가 정말로 중요한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매도 부분도 있지만 투자의 분위기나 투자의 흐름이 또 단타성으로 흘러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두꺼운 철갑 옷을 준비해서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 잃지 않는 수익이 중요하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소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주식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조급함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최대 적이다. 해보니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멘탈 관리가 거의 8, 90% 차지하죠. 주식 시장에 실질적으로. 근데 그 8, 90%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조급함과 인내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억누르는. 조급함을 가지면 결코 큰 성공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일곱 번째는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자. 사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더라도요, 자기의 현금 흐름이 적다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10만원씩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20%가 되는 거랑 매달
2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20%가 되는 것은 2배 차이가 아닙니다. 복리기 때문에 천지 차이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뭐 2배 아니겠냐 이러지만 이게 복리 차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저는 진짜 완성된 투자자는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자금 운영하는 것도 2억대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다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나만의 이제 원칙을 깨닫게 됐고 이제 겨우 방향성을 잡은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량한 성장주 같은 투자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게 됐고요.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흡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아